미국 역사상 역대급 요부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8명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하루에만 5억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쓴 인물로 유명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린 시절 때부터 기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눈동자가 보라색이었는데 전 세계에 딱 600명밖에 없다는 희귀한 눈동자였죠. 게다가 속눈썹조차 기형으로 태어나 남들과 다르게 두 줄로 나는 희귀한 속눈썹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실명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며 질병으로까지 분류됐지만 마치 진한 눈화장을 한 것처럼 보여 오히려 외모를 더 빛나게 했죠. 보라색 눈동자에 진한 두 겹의 속눈썹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이목구비가 천상 연예인감이라며 오디션을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엘리자베스는 단번에 오디션에 합격하며 불과 10대 초반의 나이에 영화 데뷔를 하게 되죠.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남장 여자 역할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남자들만 출전하는 장애물 경마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는 소녀를 연기했습니다. 10대 초반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엘리자베스를 보며 많은 이들은 일찌감치 한 소녀의 인생이 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자베스의 인생은 바로 이 시점부터 불행을 향해 갑니다. 불행의 시작은 소속사 사장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출연시켜 큰 이득을 본 소속사 사장은 엘리자베스를 본격적으로 자신의 소유물로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10대 중반을 향해 가던 소녀에게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좋은 집안의 남자와 알고 지내야 한다며 남자 소개를 주선해 남자들에게 예쁨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은 남자와는 일절 연애를 금했죠. 또 멀쩡한 치아를 뽑고 교정기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 외모적으로도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는 부모님에게 힘듦을 토로해봤지만 부모님 역시도 엘리자베스의 편이 아니었죠. 특히 아버지의 만행이 심각했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찮던 엘리자베스의 아버지는 자신보다 곱절은 더 벌어오는 딸에게 엄청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보다도 돈을 못 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술에 취할 때면 폭력까지 휘둘렀죠. 하루는 아버지가 휘두른 주먹에 턱을 맞게 되었는데 이때의 후유증으로 엘리자베스는 평생 턱관절 장애까지 안게 됐습니다. 이런 소속사와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 속에 점점 지쳐가던 엘리자베스는 18세가 되던 해 기발한 방법으로 독립을 꾀하고 마는데 남자와 돌연 결혼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상대는 금수저 집안의 아들로 그 유명한 힐튼 호텔의 상속자인 콜레드 힐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이들은 상류층 자제들이 자주 온다는 파티에서 만나 연애 7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할리우드의 최고 미녀 배우와 잘생긴 재벌 2세의 결혼이라며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당대 할리우드 스타들도 총출동해 마치 영화제 시상식 같았다고 보도되기도 했죠. 소속사는 이 결혼식마저도 영화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결혼식에 맞춰 엘리자베스에게 한 영화에서 신부 역할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의 실제 결혼과 맞물려 꽤 큰 이슈몰이를 했죠. 어쨌든 18세가 되자마자 결혼을 한 엘리자베스는 드디어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따로 살 수 있다며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새 삶을 꿈꾸던 엘리자베스의 기대는 신혼여행 때부터 무참히 무너져버리기 시작하는데 이들의 신혼여행은 장장 3개월간에 걸친 초호화 크루즈 유럽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떠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남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지독한 도박광이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남편은 엘리자베스에게는 그저 건성으로 대할 뿐 정작 매일 밤 열리는 크루즈의 도박판에만 온 신경이 가 있었습니다. 밤을 새도록 도박을 벌이고는 오후 늦게까지 늦잠을 잤죠. 오붓한 신혼여행을 기대했던 엘리자베스는 결국 크게 화를 내며 섭섭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아버지와 똑같이 폭력을 휘두르며 내 맘대로 한다는 마인드였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까지나 불행의 시작일 뿐 여행 이후 남편의 만행은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평생을 대접받고 살아온 재벌가 아들인 그는 엘리자베스가 어딜 가도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걸 참아내지 못했죠. 이 당시 엘리자베스의 성은 미국의 전통에 따라 결혼 후 테일러에서 남편의 성인 힐튼이 되었는데 가끔 사람들이 실수로 그녀를 결혼 전 이름인 미스 테일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남편인 콜레드는 엘리자베스의 잘못이 아님에도 그녀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며 극대노를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임신을 했을 때에도 남편의 주먹질에 유산까지 된 적도 있었죠. 결국 엘리자베스의 선택은 이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첫 결혼은 단 205일 만에 끝나게 되었죠. 엘리자베스는 이혼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무려 20살 연상의 남자였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원했어서 의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직업은 영화배우였습니다. 엘리자베스보다도 한참 업계 선배였기에 직업적으로까지 배울 점이 있던 이 남자는 더할 나위 없이 듬직해 보였죠. 결혼 후 이들 사이에는 아들도 둘이나 생기며 엘리자베스는 이제야 비로소 가정에서의 행복을 찾은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뉴스 보도를 통해 엘리자베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자신이 영화 촬영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두 아들까지 친정집에 맡겨놓고는 집에 스트리퍼 2명을 초대해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는 보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파티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 전 사귀었던 전 여친과 자신과 결혼 후에도 계속 잠자리까지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이 모든 사실을 당사자의 말도 아니고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려 엘리자베스는 결국 또다시 이혼을 결심했죠. 이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남편의 광란의 파티보다도 더 광기 넘치는 역대급 VPN 혜택을 소개합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스폰서 노드 VPN. 어느덧 우리나라는 이제 4명 중 1명이 VPN을 쓰고 있을 정도로 생활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노드 VPN을 한 달간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으시다면 잠시 시청 부탁드립니다. VPN이란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서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글래디에이터, 디파티드 등의 인기 영화는 노드 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받고 호주 넷플릭스 서버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으며, 일본 서버에선 한국 서버에 없는 각종 애니메이션들을 더 볼 수 있고, 영국 서버에서는 해리포터 전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노드 VPN은 수많은 VPN 중에서도 최상급 속도로 유명하며 수시로 뜨는 팝업 광고도 차단해주고 개인정보 또한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무려 73%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4,000원대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10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추천 링크로 가입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얹어드립니다. 이래도 고민되신다면 30일 내에 환불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달 동안 써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더보기란에 쿠폰 링크 남겨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4살의 나이에 벌써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3번째 결혼이 돼서야 진정한 사랑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영화 제작자인 마이크 토드라는 남자였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5관왕을 휩쓴 80일간의 세계 일주의 제작자로도 유명합니다. 상당한 관종기로도 유명한 인물인데, 마이크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장이라 불렸던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통으로 빌려서 무려 18,000명의 손님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종기가 조금은 불안하긴 했지만 엘리자베스에게 마이크는 극진히 잘해줬습니다. 잦은 애정 표현은 물론 소위 말하는 요생남이기도 했어서 엘리자베스에게 온갖 산의 진미를 직접 요리해 주었죠. 엘리자베스는 3번째 결혼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자베스를 오열케 한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남편이 돌연 하루아침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마이크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엘리자베스도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그날따라 갑자기 고열이 나며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마이크만 혼자 비행기를 타러 갔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추락하며 영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가 대서특필되자 엘리자베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2번의 결혼 실패 끝에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말이죠. 당시 이들 사이에는 갓 태어난 딸아이도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엘리자베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갑자기 비명을 질러대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비운의 여인이 되며 동정을 샀던 엘리자베스는 불과 1년 만에 세계의 악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사건의 시작은 남편을 잃고 큰 상심에 빠진 엘리자베스를 한 부부가 위로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부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부부 동반 모임까지 자주 가질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죠. 남편 에디 피셔는 자신의 이름을 딴 TV 프로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던 가수 겸 배우였고, 아내 데비 레이놀즈는 만인의 연인이라 불리며 큰 사랑을 받던 미국의 국민 배우였습니다. 이 부부는 큰 상심에 빠진 엘리자베스를 자주 찾아가며 극진히 챙겨줬죠. 그러던 중 데비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외출이 어려워졌고, 이에 남편인 에디만이 가끔씩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벌어졌으니 데비가 아이를 출산한 지 대략 2개월 만에 에디가 돌연 엘리자베스와 동거를 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것이죠. 엘리자베스를 위로해 주다가 사랑에 빠져버렸다며 말이죠. 절친과 남편을 동시에 잃은 데비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화를 내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에디는 1년간의 별거 끝에 데비와 이혼을 했고 엘리자베스의 4번째 남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론은 엘리자베스를 맹비난했죠.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캔들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사적으로 가장 비난받았던 이 시기, 엘리자베스는 배우로서 최고영예를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것도 불륜을 저질러 남편이 된 에디와 공동주연을 맡은 영화를 통해서 말이죠. 이 영화에서 엘리자베스가 맡은 역할이 당시의 상황과 맞물려 큰 화제가 되었는데, 요부 같은 매력으로 여러 남성들과 무분별하게 잠자리를 갖는 여자를 연기한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영화사의 의도가 한몫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불륜이 장안의 화제라는 걸 이용해 일부러 실제 남편을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하고 엘리자베스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역할을 시켜 철저하게 마케팅적으로 영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타게 됐으니 영화사 측에서는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먹힌 셈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의 엘리자베스의 연기는 먼 훗날인 2018년 영국의 한 유명 매체에서도 역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 중에서도 탑5에 들어갈 만한 연기
관계였다며 극찬을 받기도 했죠. 이렇듯 사생활적인 논란이 있었음에도 엘리자베스는 커리어적으로는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남편 에디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 발견됩니다. 바로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하게 된 지금의 상황이 에디가 수년간에 걸쳐서 벌인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디의 아내였던 데비에 의해 밝혀진 사실인데, 에디는 엘리자베스의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의도적으로 그녀의 남편과 똑같은 모습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거나 시가를 피운 적 없던 에디가 살아생전에 엘리자베스의 남편처럼 술을 즐기고 남편과 똑같은 시가까지 피우기 시작했죠. 성격이며 말투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있던 엘리자베스를 유혹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리운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던 것입니다. 훗날 엘리자베스가 직접 밝힌 사실이지만 엘리자베스는 에디를 단 한 번도 진짜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죽은 남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결혼에 동의했다고 하죠. 애초에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해서 그런지 에디와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며 배우자를 버렸던 에디는 자신 역시도 똑같은 짓을 당하고 말았죠.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는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함께 촬영하던 당대 최고의 영국 배우 리처드 버튼이었습니다. 이들은 촬영장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더니 요트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이 파파라치에 의해 공개되며 이들의 불륜은 대서특필이 되었죠. 이때 파파라치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 거의 절벽에 매달리다시피 해 9m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리처드 버튼 역시 당시 아내가 있던 유부남이었고, 그렇게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난 이 불륜은 더욱 화제가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영화 클레오파트라 속에서도 불륜 사이로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 클레오파트라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의 전세계 흥행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였죠. 게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요트 위에서의 적나라한 불륜 사진까지 지켜버린 엘리자베스는 결국 에디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리처드 버튼과 생애 5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록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미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부부가 되자 이들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치스럽게 돈을 쓰기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두 사람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생활비만 온라인 물가로 약 6억 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모피, 보석, 고가의 그림 등 온갖 사치품들을 보이는 족족 사들였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용기조차 일시불로 결제했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돈을 펑펑 써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클레오파트라 하나만으로도 온라인 물가로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죠. 새 영화를 찍을 때면 할리우드 역사상 출연료 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인기 절정의 타이밍에 소속사까지 옮기며 소속사로부터 천문학적인 보너스도 받았죠. 이렇듯 당시 엘리자베스는 사생활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배우로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의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가 그녀의 5번째 이혼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으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인 리처드가 아내를 향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스타 부부였기에 무려 11편의 영화에 동반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영화를 함께 찍는 동안 리처드는 자신보다도 엘리자베스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죠. 스태프들은 엘리자베스를 더 극진히 대우했고 출연료 역시 엘리자베스가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리처드가 영국에서나 먹히는 배우일 뿐 할리우드 스타감은 아니라며 아내를 잘 만나 여러 영화에 동반 출연을 했다며 비꼬기까지 했죠. 이런 세월이 쌓이며 리처드의 열등감은 점점 더 커져갔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열등감이 제대로 폭발하는 한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때는 아카데미 시상식. 리처드는 엘리자베스와 공동주연을 맡은 한 영화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같은 영화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죠. 그런데 자신은 다른 후보에게 밀려 수상에 실패한 반면 엘리자베스는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온갖 찬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만도 했던 게, 이 영화에서 엘리자베스는 실제 나이보다 20살이나 많은 50대를 연기하기 위해 15kg 가까이 몸무게를 찌우고 흰머리로 염색을 하는 등 일부러 외모를 망가뜨려가면서까지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열등감이 쌓일 대로 쌓인 리처드로서는 자신은 수상에 실패하고 엘리자베스만 주역이 된 것이 그동안 쌓인 열등감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열등감 폭발이 전 남편들처럼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아지며 결혼 전 치료를 받았던 알코올 중독이 재발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 리처드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데, 그 이유는 친형이 자신을 위로해주러 집에 놀러왔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돼버리는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 건강 악화로 사망하고 말았죠. 부모 없이 자란 리처드에게는 친형이야말로 가장 부모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가장 취약했던 시기, 가족까지 잃게 된 리처드는 더욱 술에 의존했고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리처드의 모습에 결국 엘리자베스는 이혼을 결심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영화의 제목은 이혼이었습니다. 또다시 신작 영화의 내용과 엘리자베스의 인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자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악화되는 부부관계를 눈치채고 이들이 곧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박해의 일부러 이혼 관련 영화에 출연시켜 이혼마저도 마케팅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죠. 그런데 이혼에는 또 반전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이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엘리자베스와 리처드가 재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1년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고 온 리처드가 엘리자베스에게 다시 청혼을 했죠. 엘리자베스 역시도 비행기 사고로 사별한 세 번째 남편을 제외하며 유일하게 사랑한 남자는 리처드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는 당시 폐암 판정까지도 막 받은 시점이라 삶이 얼마 남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리처드를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둘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이둘의 두 번째 결혼식이자 엘리자베스의 여섯 번째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나 이둘의 재결합은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막을 내렸습니다. 리처드의 알코올 중독이 재발했기 때문이죠. 리처드와 두 번째 이혼을 한 그해, 엘리자베스의 인생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 폐암 진단을 받았던 것이 오진으로 밝혀지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엘리자베스는 다시 활발한 외부 활동을 재개했는데, 어느 날 영국 대사관의 한 행사에서 존 워너라는 정치인을 알게 됩니다. 이 남자는 첫 만남 때부터 엘리자베스에게 엄청난 구애를 펼쳤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는 마음을 열게 되며 44살의 나이에 존 워너와 생애 7번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존 워너에게는 사실 엘리자베스와의 결혼에 대해 다른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유명인인 엘리자베스를 선거 유세에 적극 활용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 것이죠. 실제로 이 전략은 제대로 적중해 존 워너는 약 100년간이나 민주당의 텃밭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공화당 소속임에도 당선에 성공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게다가 0.4%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으니 사람들은 존 워너의 당선에 대해 엘리자베스의 공이 컸다고 치하했죠.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결혼 이후 남편을 따라 적극적으로 각종 모임에 참여하며 특히 여성들의 표심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잘 도왔다는 생각에 뿌듯했던 것도 잠시, 막상 국회의원이 된 남편은 엘리자베스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활동에 몰두하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엘리자베스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죠. 부부로서의 시간은 잘 보내지도 않으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만큼은 항상 동석하기를 요구했는데, 이때마다 옷차림과 헤어스타일까지도 정해주는 등 마치 소유물처럼 아내를 다뤘습니다. 심지어 엘리자베스가 외출을 한 사이 그녀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모두 처분해버린 적도 있었죠. 정치인의 아내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면 말이죠. 결국 참다 못한 엘리자베스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마는데, 때는 남편에 소속된 공화당에서 한 행사를 주최했을 때였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남편은 엘리자베스에게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계열만큼은 절대 입지 말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일부러 이 자리에 푸른 계열이 섞인 보라색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를 본 남편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이날 이후 이 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됐죠. 애초부터 세계적인 슈퍼스타였던 엘리자베스에게는 조신한 이미지의 정치인의 아내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결혼 생활을 겪었음에도 이번 결혼은 특히나 더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생애 처음으로 폭식증까지 앓게 됐죠. 우아하고 단아한 이미지였던 그녀가 어느새 80kg까지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엘리자베스는 결국 이 결혼을 지속했다간 더 불행해질만 남았다고 생각해 7번째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 후 엘리자베스는 한 그리운 남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했었던 전 남편 리처드 버튼이었죠. 오랜만에 일을 함께 하자는 연락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맡게 된 자신의 연극에서 상대 역으로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의 스토리가 참으로 의미심장했죠. 이혼했던 부부가 각각 새로운 배우자와 신혼여행을 하던 중 신혼여행지에서 우연히 다시 재회하게 된다는 설정으로, 결국에는 이혼했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는 현재의 배우자를 버리고 재결합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리처드는 이 출연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둘은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함께 연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의 커플이었던 이둘이 다시 뭉친다는 소식이 퍼지자 연극 티켓은 삽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이 상황은 한 사람을 극도로 불안에 떨게 만들었는데, 바로 리처드 버튼의 여자친구였죠. 당시 리처드는 23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여자친구는 리처드가 엘리자베스와 연극 투어를 할 거라는 걸 듣고는 혹시라도 리처드가 또다시 엘리자베스와 재결합을 할까 싶어서 매일같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단지 일적으로 함께하는 것뿐이라며 여자친구를 안심시켰는데, 그럼에도 여자친구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결국 리처드는 연극 투어 도중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들의 염원과는 달리 리처드와 엘리자베스가 재결합하는 일은 없었죠. 이 연극은 세계의 커플의 재결합 이슈와 맞물려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 연극에서 엘리자베스의 연기력은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당시 엘리자베스는 심각한 약물 중독에 허덕이고 있어 정상적인 몸 컨디션이 아니었고, 이는 공연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죠. 약물 중독의 원인은 고질병이던 척추 통증 때문이었는데, 통증이 올 때마다 진통제로만 버티려고 하다 보니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이어지자 엘리자베스는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진해서 약물 중독 치료를 위한 재활원에 입소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엘리자베스는 마지막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는 20살 연하의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그동안 재벌, 연예인, 정치인 등
화려한 남자와의 만남에 지친 엘리자베스는 소박하면서도 평범한 이 청년에게 마음이 끌렸죠. 이 남자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막노동판을 전전해온 그야말로 미국 서민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은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이 결혼식이 역대급 화제가 되고 마는데 결혼식의 주례가 다름 아닌 마이클 잭슨이었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이 결혼을 취재하기 위해 결혼식장 위를 날아다녔던 헬리콥터만 20대가 넘었으며 심지어 파파라치 한 명은 낙하산까지 타고 떨어지며 촬영을 해댔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본인의 대저택을 결혼식 장소로서 빌려주는 건 물론 결혼식 비용마저 전액을 대주었는데 그 이유는 평소 엘리자베스와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참으로 재미있죠. 때는 1984년. 둘이 아직은 친하지 않았던 이 시점에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를 관람하던 엘리자베스가 공연 도중에 돌연 나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마이클은 얼마나 공연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도중에 나가기까지 했을까 하며 큰 자괴감에 빠졌죠. 이에 고민 끝에 엘리자베스의 번호를 수소문해 사과를 하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의 전화를 받은 엘리자베스는 화들짝 놀라며 절대 공연이 마음에 안 든 것이 아니라 좌석이 불편해 척추 통증이 심해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죠. 오해를 푼 이 둘은 장장 3시간에 걸쳐 통화를 했는데 이때 서로의 공통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모두 너무 어린 나이에 세계적인 스타가 됐기에 유년 시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이 있었고 평생을 카메라 세례 속에서 살아온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공감대를 느낀 이들은 이후 종종 연락을 하며 우정을 쌓아갔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식의 주례로까지도 인연이 이어졌던 것이죠. 일반인 남편과 새 살림을 차린 엘리자베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적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까지 싸줬다고 하죠. 그러나 이런 평범한 일상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사방에서 이들을 향한 공격이 빗발쳤기 때문이죠. 특히 이 부부의 극과 극의 신분 차이가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새 남편을 가리켜 돈을 노리고 결혼한 거라는 억측을 쏟아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했던 게 실제로 그는 아내의 돈에는 관심이 없다며 결혼 후에도 여전히 건설 현장 노동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집 밖으로 외출할 때는 물론 그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까지도 파파라치가 따라붙어 어떻게든 물어뜯을 거리를 찾아냈고 이는 일반인으로 살아온 남편의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변화였죠. 결혼 전에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엘리자베스의 남편이라는 역할은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집에 도둑이 자주 들었다는 것인데 집만 비웠다 하면 엘리자베스의 귀중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죠. 이때 남편은 엘리자베스에게 그동안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냐며 측은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둘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 약 5년간의 연애 끝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인생의 마지막을 홀로 보내게 됩니다. 79세의 나이에 심부전과 각종 합병증을 앓으며 사망했죠. 평생 7명의 남자와 결혼 생활을 했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간 곁에 있던 남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사망 후 그녀가 남긴 유언장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재산의 50%만 남기고 나머지 50%의 재산은 사회에 전액 기부를 한 것이죠.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떠나겠다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도 자신의 향수 브랜드 등 추가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자동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기부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전 남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마지막 남편에게만 약 13억에 달하는 재산을 남겼는데 이혼을 한 지 무려 14년이나 흐른 후였기에 이 소식을 들은 마지막 남편은 꽤나 놀랐다고 합니다. 8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화려함과 비극이 얽히고 설킨 삶을 살았던 여자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이야기였습니다.